한자 강좌를 시작합니다. 1월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29일이에요 벌써. 내일 모레 지나면은 2월 달이 시작하네요. 자, 세월은 빠른데 우리는 그 시간에 무엇을 해놓았는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어, EX, 이제 계속 EX 중이잖아요 지금. EX 한 것만 해도 굉장히 많아요, 분량이.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 뭐야, 인터넷으로 인터넷 이제 이렇게 쓴 거 보니까 인터넷 페이지 수가 500페이지가 넘어요. 지금 굉장히 방대한 거라 이게. 그래봤자 EX에 아직까지도 3X 들어가지도 못했어. 이 EX 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이제 그다음에 3회, 4회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무튼 EX가 제일 많아 보면은. 그 중에서 지금 우리는 이 요거 제방변에 관한 거 이제 여십자, 이게 붙으니까 여십자에 관한 거 이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 중에서 지금 오늘 할 거는 요거 포졸인데, 이게 졸자에 관한 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졸자가 이제 부수가 여십자가 들어가는 거 요거 그 이게 부수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 지금 요게 이제 마칠졸이라 그랬잖아요. 군사졸, 마칠졸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포자는 뭐냐면은 잡는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우리가 포획하다, 또 포로를 잡다, 그때 그 잡을 포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여기 잡을 포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잡는 거를 왜 이렇게 썼느냐. 우선 잡으려면은 손으로 잡아야 되니까 손을 가리키는 요게 이제 손수는 이렇게 쓴다 그랬죠. 근데 붓으로 쓸 때는 이렇게 변한다 그랬죠. 요거 손수변. 근데 보통 이제 제방변이라 하죠, 이게 제방변. 제방변이라고 하는 그런 그 표현이 나온 거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이게 제주 제자잖아요. 이 모습하고 이 모습하고 이 모습하고 같은 거예요, 원래. 이게. 예. 그래서 제방변이라고 하는 게 바로 왜 제방이라고 했느냐면은 요 제자, 제주 제자하고 같다 해서 이제 제방변이라는 표현이 나왔다. 그러나 손을 가리키는 거다. 이제 그래서 이제 부수가 손을 가리키는 제방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 이게 보자죠. 클보자. 클보 이렇게 돼 있죠. 크다는 의미가 있고, 또 밭을 가리키는, 채마밭을 가리키는 포라고도 그래요. 이게 채마밭하고 크다는 거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면은, 그 채마 이제 그 채소 같은 거 있잖아. 이제 그런 거 심어 두면 그게 커. 씨는 조그매요 원래. 근데 그게 나중에 이렇게 벌어진 거 보면은 씨보다는 몇백 배, 몇천 배 그렇게 크게 자라나요. 예? 그러니까 클보자를 체마하고 이제 연관을 시킨 거죠, 이게. 아무튼 그 클보자를 보면은 이게 여십자, 이게 이렇게 여십자가 됐잖아요. 여십자에다가 그 다음에 요거 월경자 속에다가 월경자, 클경자 속에다가 음량을 상징하는 이자를 같이 집어넣은 거죠. 이걸. 그러니까 음과 양을 속으로 품고 있는 달과 같은 거, 이제 그걸 여식으로 꿰뚫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지 못하게 점을 찍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 음량을
도망가지 못하게 그 하나로 꿰뚫어 버린 거. 이게 크다는 얘기예요, 이제. 큰 거는 뭐냐면 어떤 것이든 간에 모든 것은 시작은 음과 양으로부터 시작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음과 양을 내 것으로 이렇게 10에 이르기까지 온전하게 될 때까지 이렇게 음량을 갖다가 하나로 끼워버리고 있는 상태. 그것처럼 큰 게 없잖아요. 그래서 클 거라고 하게 된 거고, 그걸 손으로다가 이렇게 잡았다, 움켜 쥐었다 해서 잡을 포라고 하게 된 거다. 잡을 포라고 하게 된 거다. 네. 그래서 포절은 무언가를 잡아내는 군절, 이제 그런 의미라고 이제 할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졸자가 들어간 것은 포절도 있고 장절도 있고 또 역절도 있고 이제 그런데 장절 이때 장자는 게 장수장자잖아요. 장군 장수 이거는 쫄병을 말한 거고 그 장수하고 쫄병을 합해서 장절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럼 이거는 장수장이라고 하는데 이걸 왜 장수라고 했느냐? 그거는 이제 갑골문을 보면은 이게 이 왼편에 있는 게 요거잖아요. 나무 조각 요게 장자예요. 이게 장수의 장자가 여기서 나온 거죠. 이게 저 성형문자예요. 그래서 이게 나무 조각에다가 양손을 그려놓은 거예요. 나무 조각을 양손으로 들고 있는 모습을 그린 거죠. 원래가 나무 조각을 양손으로 들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이게 그러면은 그 평상 그 나무 조각으로 만든 평상을 양손으로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이라 했거든요. 그럼 평상이 그 당시에는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그 잘 만드니까 그 잘 깎아서 만들었지만 옛날에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냥 나무 그대로 이렇게 상을 만들고 하는데 그게 무거워요. 그 무게가 나가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평상을 혼자서도 이렇게 양손으로 들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센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장군감이다. 해서 장수라는 의미가 붙은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참고로 지금의 장자는 장차라는 뜻으로도 가체되어 쓰인다. 그러니까 장차할 때 요 장자를 써요. 이때 차자는 이렇게 쓰죠. 이렇게 장차할 때 이렇게 요거는 순서를 말한 거거든요. 차서 예, 다음 차자잖아요. 요 앞에다 이렇게 장자를 붙이면 장차. 그럼 조금 아까 이 장자는 힘이 센 장군감을 말했다. 근데 그것이 왜 먼 미래를 갖다가 예견하는 장차라는 의미로 이제 둔갑을 했느냐? 그 뭐냐면은 힘이 센 사람, 즉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영향력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에 의해서 미래가 결정된다 그 얘기예요. 힘 없는 사람보다 힘 있는 사람의 영향력으로 흘러갈 공산이 높은 거거든. 그러니까 미래, 곧 장차 될 일을 갖다가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래서 장차라는 의미로도 이 장차가 쓰이게 됐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장래 할 때도 이 장자를 써요. 거기다 올레자 요걸 이렇게 장래, 장차 이렇게 그때도 요 장자를 쓰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역졸이라고 있어요. 이 역은 이제 기차역이니 이제 버스역이니 이제 역을 말한 거죠. 그래서 역역이라 그래 이제 역을 가리키는 역이다. 이제 그 역에 그다음에
쫄병을 말한 거죠. 여기에 있는 쫄병, 여기서 심부름하는 사람을 역졸이라고 부른 거죠. 이게 이제 역이라 그러는데, 역은 자동차나 말이나 힘들게 달려가다 쉬는 곳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말맞자를 쓴 거라 이래, 지금. 말이 힘차게 달려가다가 쉬는 곳인데, 욕을 갖다가 말맞자를 빼버린 요게, 요게 역자예요, 원래가. 그래서 이것도 소리를 형용에 따라서 형성문자라고 한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말맞자하고 이렇게 역을 합쳤는데 엿벌역이라고 하더라. 이게. 그럼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은 이게 이게 쓰면은 눈목자가 되고 이게 누우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망자잖아요, 지금. 그물망이라 하죠, 이게. 원래는 이렇게 썼죠, 원래는. 이렇게. 근데 약자로 또 이렇게 쓰는 사람도 많아요.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물 코를 말한 거겠죠. 이렇게. 이게 맞는 겁니다, 원래. 근데 이렇게 이제 쓰다 보니까 이게 쓰면은 눈목자가 되고 누우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요거는 눈을 가리키기도 한다. 그렇게 뜻이 이제 많이 변했어요, 지금요. 이게. 그래서 엿본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게. 똑바로 이렇게 서서 보는 게 아니고 비스듬하게 뉘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시, 바르게 보는 게 아니라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요게, 이게 매우신자잖아요. 매우신. 그 삐딱하게 보는 이제 눈목자하고, 그 다음에 매우신이 합했으니까, 그 똑바로 보지도 않고, 이렇게 누워서 보는 데다가, 또 매우신까지 합했어요, 이게. 매우신자는 뭐냐면은, 고난을 말한 거도 원래. 맛이 맵다. 뭐 몇 번 이거 설명드렸지만 이 매우신자는 원래 포로나 죄수들 몸에다가 도망가지 못하게 문신을 뜨거든요. 문신을 뜨는 도구를 갖다가 매우신이라고 하게 된 거예요, 원래. 이게. 근데 이걸 문자 그대로 보면은 세운다, 설립자다, 열십이라 했잖아요. 십을 세운다. 그 완벽에 도달하게 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 굉장히 그 뜻이 깊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온전한 10에 이른다는 게 고난이거든. 그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그런 매운 고난을 상대하는 게 없다고 해서 그래서 매운 신이라고 하게 된 게 아닌가 이제 또 그렇게도 이제 보는 거죠. 그게 아무튼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매운 신자에다가 눈목자 옆으로 눈목자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매치를 시키면은 누워서 본다. 엿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스럽게, 고통스럽게 이제 맵게, 맵고 고통스럽게 무언가를 갖다 엿본다는 얘기죠, 이게. 거기다가 말맞자를 이렇게 붙이면은 말의 상태를 이제 엿보는 거죠, 이게. 저 말이 어떤 상태인가. 그걸 옆에서 이제 엿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역을 갖다가 말맞자고 이렇게 엿벌역자고 합하게 된 그 근거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말이 힘차게 달리고 또 자동차가 힘차게 달리고 전철이 힘차게 달리고 달리다가 잠시 쉬면서
엿보는 거예요. 저 말의 상태가 어떻고, 차의 상태가 어떻고, 겸사겸사 휴식도 취하면서 그 다음에 상태를 갖다 엿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 그걸 갖다가 여기라고 했다. 이제 그렇게 풀이를 하게 된 거죠. 네. 그렇게 여기라는 게 없으면은 그만큼 힘들죠. 예.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쉬어가는 여기 없으면은 굉장히 어렵죠.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10을 부수라는 문자를 찾아보는데 이 탁자도 이게 여십이란 부수를 갖다가 삼았잖아요. 여십을. 이게 탁자죠. 높을 탁자. 그래서 우리가 탁자 하면은 바닥에다가 이렇게 높게 세운 나무 판때기, 이제 그걸 탁자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 탁자가 높을 탁자죠. 그 다음에 이제 높은 겨네를 갖다 탁견, 높이, 이게 볼견자잖아요. 높이 보이는 견해다. 탁견이다. 응? 탁월하다. 그 넘칠 월자죠. 그래서 이 탁자가 들어가면은 평범한 게 아니라 뛰어난 거, 이렇게 높게 올라간 거.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건데, 부수가 여십이라고 하는 거. 예? 여십을 밑에 깔고 우선 온전하게 되는 걸 밑바탕에 깔고서 나온 문자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서 이 점칠복자죠, 이게. 점복자. 그 다음에 날일자. 이렇게. 그 원래는 이게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아, 지금 전복자하고 이를자하고 이제 합한 거죠. 이렇게. 이렇게. 원래가 이제 점칠복자하고 그 다음에 날일자하고 여십자 합하면은 이게 점이고 전복자고 이게 밑에 있는 거 요거 요게 조자잖아요. 이를 조자지. 이른 아침에 하는 걸 조조라 그러죠. 조조. 여기다 아침 조자, 이를 조자에다 나라 조자를 쓰면은 아니 아침 조자를 쓰면 이른 아침 그 조조할인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근데 이 문자만 본다면은 이른 아침에 점치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점을 치는 거. 그걸 어떻게 높다고 하느냐? 점을 친다는 게, 점을 친다는 그 말 자체가 뭐냐면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예? 뭔가 좀 알아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점을 본다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넓은 속에서 극히 작은 일부, 요걸 본다는 거예요, 요걸. 그 요걸 보고서 전체를 갖다가 알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지,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도사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걸 신통력을 얻었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점도사, 점치는 도사다 그러면 부정적인 의미가 강해요. 왜냐하면은 거의다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게. 그러나 원래 점친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그 신령한 거예요, 요거는. 이게 점을 쳐가지고 크게 되는 거 있잖아요. 예? 큰 대자를 붙이면 점수를 먹인다. 체지할 점자. 이렇게 하면 체지할 점자죠. 체지해서 크게 된다. 그것이 점수를 갖다가 높이 받는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이어지는데, 자, 높을 탁자도 점을 치는 거예요, 이게.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점을 친다. 그 얘기예요, 지금요. 그게 왜 높다고 하느냐 하면은 같은 점을 쳐도 미리 다른 사람보다
미리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 더 높은 수준이지. 이제 그래서 노플탁이라고 하게 된 게 아닌가. 이제 근데 이제 요걸 갑골문에 이제는 어떻게 썼느냐면은 갑골문을 보면은 그물 위에 새가 앉아 있는 모습을 그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요걸 열십자로 이렇게 썼지만은 예전 갑골문은 요게 그물이에요, 그물. 이렇게. 그물에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물코가 이렇게 음량으로 짜지도 않게 이게 열십자라 이게. 그 위에 새가 앉아 있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새가.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은 새는 낮은 곳에 앉는 게 아니라 항상 높은 곳에 무언가 깔고서 위에 있으니까 그걸 이제 높은 걸로 본 거죠, 이게. 근데 이제 이걸 수리를 본다면은 열십자 밑에 이제 들어 있는 거잖아요. 10 위에 뜬 태양이다. 이제 그렇게 본 겁니다. 자, 10 위, 10을 이렇게 써놓고 그 위에 태양이 떴어요. 여기 이제 이를 조라 그랬죠, 이제. 아침 조자, 이를 조자, 이제 이렇게 써놓고 그 위에 전복자 이렇게 썼다는 거죠. 10 위에 뜬 일, 10 위에 뜬 일은 그 어떤 것보다도 확실한 빛을 일찌감치 드러낸 예, 이를 쫓아 또는 새벽조라 하죠. 이게 새벽. 그런 경지에서 보는 점은 높은 적중률을 보인다고 해서 도플딱이라고 하게 되었다. 이제 이런 건 수리로 보는 거죠. 네. 일반적으로 책상처럼 평지보다 책상은 평지에다가 이렇게 그 의자 같은 거 이렇게 다리를 놓고서 그 위에다가 판을 깔아 놓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책상이나 탁상이나 좀 더 높은 걸 말한 거죠. 그래서 책상처럼 평지보다 한 단계 높아진 걸 탁자라고 한다. 그래서 탁자가 쓰는 문자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탁견, 그다음에 탁구, 탁발, 탁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걸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려고 그래요. 탁견, 높이탁에다가 벌견자잖아요. 그 높여보는 거죠, 이게. 그 뛰어난 견해, 뛰어난 의견이나 견식을 가리킨다. 벌견자 이건 뭐 설명할 필요도 없이 다 아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왕 요 글자가 나왔으니까 이제 설명을 또 하는 거죠, 이렇게. 그 눈목자, 부수가 요게 눈목자가 부수예요, 이게. 그 다음 밑에 이걸 얻은 사람인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 갑골문을 보면은 사람 인자로 이렇게 그려놓고 그 위에 눈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렇게.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눈을 통해서 본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게. 그래서 보는 것도 견이 있고 시가 있고 이렇게 달라요, 이게. 그러면 이것도 볼시자고 볼견자고 이것도 볼시자인데 똑같은 걸 왜 이렇게 본다는 거 왜 두 가지로 썼느냐 그 얘기요. 무언가 차이가 있으니까 다르게 썼죠. 이게. 그 차이는 뭐냐면은 내 쪽에서 내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저쪽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쪽에서 보는 거. 그때는 볼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서 보이잖아요. 저쪽에서 나타나 보이는 거. 그러니까 보는 주인공을, 보는 사람을 주인공, 나를 주인공으로 했을 때는 시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보이는 걸 주인공으로 할 때는 견이라고 한다. 그런 차이가 있더라. 이제 그것도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이렇게 쓴 거죠. 똑같이 보지만은 요거는 보이는 걸 위주로 한 거고